자, 리가캠바이오입니다. 뭐 잘 아다시피 예전부터 있던 플랫폼 대표주 알테오젠 리가캠 ABR 초기 대표 선수고요. 그리고 ADC 분야 또 대표 선수고 그렇죠. 자, 오전에 지금 제가 한올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 연타로 터지는 이 악재 이슈 폭탄 맞은 종목 중에서 대략 한다면서 이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잡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조금 이따 다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이제 어저께 이걸 원래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어제 분석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내용만 살짝 봤습니다. 뭐 기술 계약 해지이라서 기술 이전 해지인 줄 알았어요. 내용이 이게 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왜 악재가 되죠? 이건 전형적인 폭탄 맞은 겁니다. 이거 파편 맞은 거예요. 파편.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 저런 것들이 폭탄을 맞으면서 파편 튄 경우 케이스라고 하죠. 자, 우리 증시에 룰이 있죠. 파편만 넣은 놈을 노려라. 저 앞쪽에 된다면 좀 시계를 예전으로 들어가 본다면 1월 21일 날 이 케이스도 그렇죠. 1월 21일 날 알테오젠이 폭탄을 맞고 밀려 떨어지면서 덩달아 내렸다가 쫙 되돌아 들어가죠. 알테오젠이 그래서 알테오젠의 민낯 어쩌고저쩌고 그거하고 이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알테오젠이 밀려 내려올 때 종목들이 다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에서 이제 전혀 이 계열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나오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파편 맞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알테오젠이 밀려 내리고 ABL이 내리고 리가캠이 내리고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가 전체에 다 밀려나서 덩달아 저렇게 내려갔다가 꼬리 달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 당일날 우선적으로 노려야 될 종목들 고른 데서 가장 먼저 등장한 종목이 이 코롱 티슈진 같은 종목이었죠. 이 리가캠의 경우는 1월 달에도 알테오젠이 밀려 떨어지면서 이제 폭탄을 맞은 케이스가 되고요. 지금 이제 또 삼천당이 밀려 떨어지면서 줄줄이 다 터지면서 또 폭탄을.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죠. 알테오젠은 이 와중에 오릅니다. 알테오젠 이 와중에 지금 오르고 있죠. 제일 많이 올라요. 알테오젠은 왜 오릅니까? 알테오젠은 민낯이라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알테오젠 민낯 그러고선 돈도 사실상 뭐 돈도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주가만 뻥튀기를 잔나게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깠잖아요. 민낯이라고 소나게나 보여드릴게요. 야, 이건 남사스럽게. 야, 이건 뭐 진짜 무슨 마치 알테오젠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무슨 사기라도 치고. 야, 니는 사기 친 종목 오늘 같은 날은 또 왜 사니? 그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민낯이라고 그렇게 깠던 종목들을 오늘 같은 날 왜 사냐고 이거. 조단이 잭팟의 환상 알테인 쇼크의 민낯. 알토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 신뢰를 잃고 알테오젠 신뢰가 무너졌다. 알테오젠 쇼크. 맨 이런 소리나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또 알테오젠은 왜 사는 걸까요? 그때는 신뢰가 무너졌고 이렇게 지들이 때려 팔 때는 신뢰가 무너졌고 오늘은 신뢰를 되찾은 걸까요? 아니죠. 늘 나오는 것처럼 때만 되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반복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적은 꼭 대규모 공매도 게임을 벌인다. 이거 공식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러면서 이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앞서 말했는 우리 코스닥의 오리지널 플랫폼 상초자죠. 자, 플랫폼 기업들로 가장 먼저 제약바에서 플랫폼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플랫폼 삼총사가 이 알테오젠, 리가캠 그리고 ABL입니다. 자, 제가 배열을 해놓을 때도 주로 항상 배열을 했죠. 지금 이제 삼천등이 조금 더 위쪽에 올라 들어와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따라서 항상 이렇게 같이 배열을 했어요. 이 종목들이 이게 오리지널 삼총사예요.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주가가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모멘텀 받을 때 튀어나가고 자, 그래서 멀리 보면 이렇게 항상 같죠. 이게 플랫폼 삼총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 이게 빌 받는 종목이 조금씩 틀려요. ABL도 있고요. 리가캠은 맨날 꼴찌했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리가캠이 아주 강했던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는 리가캠이 이렇게 강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ABL도 많이 나와가지고 잡고 싶은데 ADL은 딱히 지금 잡을 방법이 없죠. 뭐가 뭐 잘못된 게 있어야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거 공매도 때리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가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공매도로 때려가지고 작정을 넣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째는 가장 대표적인 걸 깨는 방식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에너지 유저를 때려잡을 때 지금 같은 때 그래서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잡을 때 에코프로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에너지를 때려잡는다 그러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잡아야죠. 제일 센 놈 대장 얘를 때려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통신 장비를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대한광통신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장을 때려잡아가지고 부셔가지고 나머지까지 다 떨어지게 내려가는 이 방식이 있고요. 근데 대장주들이 이렇게 셀 때는 얘를 못 잡아요. 이렇게 생각 들어갔다 하면 저거 공매도 치고 잡으러 들어갔다는 죽죠. 이 케이스의 경우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하면 2등 3등 혹은 거기서 제일 만만한 놈 즉 남들 아무도 모르는데 만만한 놈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라고 하면 저 지금 우리 방산에서 저렇게 네 종목이 저렇게 있잖아요. 하나여로, 현대로템, 넥선, 하나시스템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 하나여로가 너무 세게 나가. 너무 세게 나가는데 이 하나여로는 잡아가지고 이거 안 죽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2등 3등 이렇게 밑에 있는 놈 중에서 만만함을 조지는 거야. 그게 제일 만만한 애 같은 경우는 넥선이 되는 거고요. 항상 방산주 공매도는 넥선부터 들어온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2등을 조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현대로템에서 늘 얘기 드리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 26일 자, 날짜까지 다 외우고 있는 바로 그 사건.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삭감시킨다 해서 우려으로 때려팔아주고 현대로템을 박살을 내버리면서 방산주를 다 잡아 끌어내려버렸죠. 이런 케이스로 돌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대장을 못 죽이게 할 경우에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죽일 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에코프로는 아무리 때려봐야 개인 투자들이 아주 미친 듯이 사가지고 안 죽었거든. 계속 끝까지 올라 들어갔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가리가 안 죽으면 팔다리를 꺾어버리면 돼요. 팔다리 꺾어버리면 지가 혼자 남아가지고 뭐 어떡하겠냐고. 날개 다 꺾이고 다리 다 꺾였는데 자 날개 다리부터 조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LNF 조져버리고 첨보 조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만 딸랑 잡는 거거든요. 그게 살아남는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 BM을 조져버리게 되면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안 내려갈 수가 없죠. 에코프로가 맨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에코프로가 내릴 때는 에코프로 BM은 한참 더 밑에 있었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그보다 또 한참 먼저 내려가서 밑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안 죽으면 날개를 부셔버리는 이런 케이스를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 판때기들이 이렇게 다 틀려요. 자, 그래서 그 공매도 게임을 들어가서 그래서 타켓으로 삼는 종목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이거 뭐 누가 봐도 롱샷 아닙니까 이거? 응? 먼저 내려간 놈 커버 붙이고요. 위에 있는 놈 까 내려오고. 자,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놈이 누구죠? 예, 리가캠. 까는 쪽에서는 맨 위에 있는 놈 ABL 집중으로 빡! 자, 이거 구조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롱숏 들어갔다가 이놈은 사고 쟤는 패고 얘는 사고 쟤는 패고 들어갔다가 또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뺐다. 이게 구조 항상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리가캠은 전형적인 파편 맞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죠. 이게 왜 이거 구조가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때리고 싶었다 이거죠. 바이오 쪽에 악재도 많이 떨어지고 삼천당이 사고도 치고 그래가지고 쭉 떨어져 들어가니까 요 틈에 많이 온 놈 요걸 좀 미치도록 때리고 싶었다. 그래서 기술 이 얘기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공매도형으로 갖다 때렸는데 이게 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어제 내려간 이유가 자, 기술계약 해지인데요. 어제 내려간 게 이제 기술계약 해지죠. 기술계약 해지인데 이게 리가캠바이오가 기술 이전해가지고 이제 돈 들어오게 되는 거, 그거 해지된 거. 이거하고는 틀리죠. 저 한미약품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것 같은 거, 이제 이게 기술 이전 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던 거, 예전에 한미가 이렇게 무너져 들어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같은 거, 이렇게 기술 이전 해지, 계약 해지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왕창 깨지는 거거든요. 임상 실패거나 기술 이전 해지거나, 그렇죠? 임상 실패로 깨지거나 기술 이전 해지거나 기술 계약 해지 이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고 똑 떨어지고 들어가는 거죠.
저쪽에 앞에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 제약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하나인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요. 기술 이전 해지 반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만한데요. 이 리가켄바이오는 어제 즉 라이센스 아웃,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 받아야 되는 것, 그게 해지가 된 게 아니라 라이센스 인이 해지가 된 거야. 노바락 항체 도입 계약, 기술 도입 계약이죠.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고 기술 도입 계약이야. 기술 도입 계약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요거 받아가지고 이제 요걸로 가지고 이걸로 이제 얘네가 기술 이거 ADC 이런 거 신규 약물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기술을 이전을 해가지고 돈 받고 있어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공동 개발을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이게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이건 그냥 빼버린 거거든요. 이거 자. 지급한 금액은 없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금도 없다. 돈 나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요가 나온 것처럼 이게 뭐 모두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에 파이프라인이 워낙 많은 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뒤로 이제 미루겠다라고 그냥 빼버린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하하. 야, 자 리가켄바이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기술 인, 라이센스 인과 라이센스 아웃이 다 많은 기업이에요. 자, 이게 라이센스 인입니다. 이거 라이센스 인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저 와이바이오하고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 있죠? 예. 이게 라이센스 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 노바락 이거예요. 노바락 요거에 2종 되는 거. 요 중에서 한 개는 벨베로스가 세서 정리한다라는 거거든요.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문제되는 건가? 이게 이 회사의 성장에 그렇게 큰 고무를 주고 10% 두 자릿대로 깨질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얘가? 자, 이 리가켄바이오의 이제 라이센스 인은 받고요. 라이센스 아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다리는 것처럼 이 한미약품이 12년 전에 미쳐날 때 같은 경우 최대 17건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제약바이오 전체를 통틀어서 기술 이전 건수, 라이센스 아웃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가 이 리가켄바이오다라고 얘기 들었죠. 리가켄바이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총 건수로는 14개입니다. 14개예요. 이 14개 중에서 이제 저기 돈 받고 이제 돈 받아 추가적으로 뭐 할 것도 없고 그러고 이제 녹십자에 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브릿지 테라바이오 지금 이제 거의 사실상 바이오도 아닌 기업이죠. 여기 한 요 두 건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해외로 매출이 나간 게 12개입니다. 요 두 개까지 포함하면 총 14개가 돼요. 가장 많은 건수예요. 14개. 14개의 라이선스 아웃을 했고요. 그 14개의 라이선스 아웃의 계약 금액들입니다. 이게 계약 금액이면 이게 9천억입니다. 이거 9천억이고 2조 2천억이고 1조 6천억이고 자, 더 해보실까요? 이게 얼마가 나오나? 네, 한번 더 해보시죠. 1조 2천억 하고 하면 3조 8천억, 5조 원, 6조 2천억, 7조 1천억. 자, 7조 1천억 여기다 7조 8천억, 8조 1천억, 9조 원, 9조 4천억. 자, 9조 4천억이에요. 9조 4천억. 라이선스 아웃 건수가 라이선스 아웃 시킨 기술 이전 건수가 14건에 9조, 그건 10조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10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얘는 계속해서 예전에도 그랬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계속 저평가 받죠. 이 리가켄바이오가 저평가 받는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수십 번 이상 설명드렸잖아요. 뭐 때문에요? 빅파마가 없다. 맨 중국 애들이 나고 그걸 어떻게 믿어? 맨 중국 애들이 나고 중국 애들 그거 믿을 거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개무시당했었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기술 이전은 이렇게 하는 동안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에다가 하고 그래가지고 중국 앞에 보면 이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날 거고 요것도 중국이고요. 예? 이래가지고 별 이름도 없는 회사들 중국 이런 데들이라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가운데도 익수다 뭐 별 이름들이 없다. 빅파마가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빅파마가 없다 그러고 10건의 기술 이전을 하는 동안에까지 계속 무시당했다 그러게 들었죠. 그리고 요까지 들어갔을 때 이때도요 기술 이전 했는데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가 없다. 그 빅파마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무시받는 기업 있죠. 와이바이오. 기술 이전을 3조의 라이센스라고도 빅파이머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 니가캔바이오가 옛날에 갔던 그 길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와이바이오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이런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얘는 지금도 재평가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한참 10조 원 가까이 기술 이전을 하고 그리고 6조야. 이건 내려갈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 받아야 돼 이거. 라이센스 아웃도 아니고 라이센스 인이잖아요. 저 인 받은 것도 라이센스 인도 그냥 허공으로 돈을 날렸다라고 하면 모르겠거냐. 돈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주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좀 생각이 없으세요? 좀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받았던 거 그래? 그러면 고려해 보고 이랬다가 아 이건 안 되겠는데 빼자 이거 아니에요. 뭐 할 수 없고요. 돈 안 나가는 거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거 외에도 라이선스가 이렇게나 많고 라이선스 인도 저렇게 들어있고 할 일 겁나게 많은 데서 거기서 일부 가닥 하나 그 정리한 가지고 이렇게 18%나 깨진다고? 이건 전형적인 파편이죠 이거. 그냥 파편이에요. 이게 파편이 아니면 뭐가 파편이야? 이게 공매도 게임이 아니면 뭐가 공매도 게임이죠? 아 받아야지 그러면. 노려야지 이거. 당연하죠? 딱 라인 맞춰놓고 딱 라인 맞는 자리까지만 패고 쫙 꼬리 달잖아요. 아 얍삽한 새끼들. 이 얍삽한 자식들. 사모펀드겠죠. 일단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범위는 사모펀드가 될 텐데요. 항상 그렇지만 언제나 이 새끼들이라고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바이오메도는 사모펀드, 바이오가 그리고 항상 사모펀드가 이지라는 데는 언제나 뒤에 연기금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ABL 바이오 같은 똑같은 플랫폼 삼총사, 이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도 이렇게 겁대거리 없이 공매도를 이렇게 딱 때리는 이 난리를 치는 거는 언제나 뒤에 연기금님 계셔. 우리 형님 누군지 알아? 너 우리 아버지는 누군지 알아? 이거잖아 이거. 자, 내가 인마 너그 세장이랑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하고 어서 감히 이거 아닙니까?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 뻔하잖아요 범인. 공매도 게임이야. 그 앞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거 주기적으로 나온다 그러겠죠. 못해도 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못해도 요때 그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건 그 매도 타켓이 종목과 라인이 다른 종목이에요. 즉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000당제기 타켓으로 두고 맞았죠. 그럼 비만을 피해서 다른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 고롱 티슈진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얘는 더군다나 그냥 폭탄을 맞았는데 지금 알테오진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이건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바로 지금. 여기 요 구간. 자, 요 구간에서 1차적으로 받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아직 매도 시리즈가 끝이 나질 않았으니까 이 케이스는 지금 요 구간에서 딱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18만원 이하, 여기서 17만원까지 요 구간에서 하나, 그리고 아래로 내려 들어오면 이 전체 추세 하단이죠. 16만원 선 직전에 저렇게 쳐맞았던 자로 저 자리, 이런 자리에서 추가, 이런 상태로 공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도 제대로 된 평가도 못 받고 있어 억울해 죽겠는데 별 같지 않은 것 가지고도 쳐맞은 불쌍한 종목 니가캔바이오 설명드렸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이거야. 알만이들은 다 알아. 모르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폭탄 맞고 들어오는 데 같은 경우서도 다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분석해드리고 추천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 저처럼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바삭하게 꿰뚫고 있는 분들이 오르고에도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팍한 분들 있고, 신규 상장주 그냥 도에 통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쭉 다 있어요. 그러니까 쭉 다 들어가서 전문가 특기
살펴보시고 접근법 확인해 보시고 그런 도움 받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